오늘은 수급을 또 잘 읽어주고 계시네요. 장중에 수급이 갑작스럽게 한시 구간대 확 바뀌었었죠. 오전에 개장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매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강한 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이 다소 좀 우호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저희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또 주식시장에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좀 한 발 먼저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 올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두부맘마님, 두부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제주반도체 또 좋은 종목 들고 계세요. 제주반도체 그리고 다엘 요즘 좀 이슈 있는 종목군들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DX도 오늘 이전 상장 첫날이었죠. 그리고 모트렉스, RS 오토메이션 지금 자율주행 종목도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또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걸고 저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2024년 진짜 쉬운 진단 첫 번째 진단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이세요. 아, 그런데, 네. 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가온칩스 네. 34,000원에 30%. 네. 30%. 이미 복을 좀 받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복을 이미 좀 받고 계신 거 아니세요? 수익이 크신데요. 근데 이제 이거 더 가져가도 되는지. 네. 궁금하시군요. 좀 상담 좀 받으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글쎄, 한 6만 5,000원, 7,000원 정도 거기 갈 수 있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도 굉장히 큰 수익, 지금 한 70% 넘게 내고 계시는데요. 과연 네네. 거의 뭐 100%에 육박하게 이 종목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올해는 좀 잘 될 건가 봅니다. 게다가 진짜 쉬운 진단에서도 뭔가 수익 나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이 상당히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도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를 일찌감치 잘 사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34,000원이고요. 비중도 굵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30%, 수익률은 76%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한 65,000원, 67,000원 정도 갔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가온칩스 오늘도 강했는데 손유로 팀장님, 이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가온칩스를 11월 초중순쯤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 타점에 매수하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비중이 30%이시면은 와 정말 잘 참으셨다. 아직까지 들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되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줄여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게 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그냥 막연하게 무한정 들고 가기에는 조금 고밸류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뭐 추세 꺾이기 전까지 뭐 갈 겁니다. 뭐 달나라 갈 겁니다. 뭐 지금 최고가 구역이니까 뭐 땡기는 대로 갈 겁니다. 방송 나오는 사람이 이런 단어 쓰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전문가는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과 밸류에이션과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온칩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온칩스가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제일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성장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온칩스가 예전에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칩셋 미디어랑 가온칩스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반도체랑 곁들여가지고 세 가지 종목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가온칩스랑 칩셋 미디어가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평가 영역에 가고 있습니다. 고평가 영역이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없이 가지만 이 긍정적인 뉴스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거나 혹시라도 어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때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포가 30이 안 됐었어요. 칩셋 미디어는 15 정도였고요. 근데 칩셋 미디어가 지금 한 50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온칩스는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66.54죠. 업종 대비 2배, 2.5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못 간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종목이 밀렸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 지금 수급동에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심택이나 퀄리타스나 이거 보면은 수급이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온칩스,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수급 괜찮네요.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온칩스가 밀린다는 게 아니고 가온칩스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으면 덮어두시고 하루에 한 번만 보셔도 된다. 뉴스 한 번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투자분이 접근하고 있다는 거는 하루에 2번, 3번, 조금 여러 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온칩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익 중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제가 55,0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비중이 30%시니까 5%씩 6번 나눠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62,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64,000원, 3차 목표가는 66,000원 잡고 2,000원 단위로 5%씩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네네네.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꼭 이 종목 네.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예. 첫 번째 가온칩스였습니다. 시원시원한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시원하게 큰 수익을 안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종목 물론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체크는 좀 자주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좀 큰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점 라인은 55,000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은 62,000원부터 2,000원 단위로 나눠서 좀 팔아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전략 드렸습니다. 당초에 시청자님이 목표하셨던 가격이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니까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초반에 좀 원하셨던 그 투자 방향성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2차전지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송원산업 신청해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게다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마지막 방송에서도 이 종목 좀 봤던 것 같은데 매각한다 그랬다가 말한다 그랬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스님 반갑습니다. 곧 연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 다음으로는 게시판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지윤이 님이 원익 QNC로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도 정말 안 가다가 근래 들어서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길게 양봉을 시원스럽게 뽑아내면서 올해의 출발을 알렸죠. 매수 가격이 26,6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20%. 지난주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과 오늘 이 거래를 연속해서 급등하면서 크게 좀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이분도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윤이님의 원익 QNC 근래 들어서 이렇게 강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분은 그럼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봐야 될까요?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우리 토마토 증권 가족 여러분들 주식 투자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조만간 쫓겨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익 QNC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의 그 CXL 관련해서
포부가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수급동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원익 QNC 같은 경우 이제 뭐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이다. 뭐 석영 제품, 뭐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소재 부품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랑 원익 QNC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이 소재 부품 기업들을 보면은 적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익 IPS나 원익 QNC도 회소는 있었지만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 선방을 상당히 했다. 좀 보고 있고 지금 보면 뭐 북미 고객사도 있고 TSMC로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원익그룹이 삼성전자 그룹과도 좀 밀접한 매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입바람에 강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퍼가 74.84인데 현재퍼가 14.01이고 12개월 선행퍼가 12.95이기 때문에 원익그룹주를 상담하면서 자주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기업이 펀더멘탈이랑 저평가 매력도로는 손색이 없는데 아직 투자자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뭐 칩 기업들, 뭐 자율주행, 뭐 AI 이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뭐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단기적인 피로도를 보일 때는 전공정이나 소재 부품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원익 IPS나 유진테크 유심히 보라고 말씀하셨죠.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전공정 기업들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원익 QNC는 오늘 가장 먼저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저번 주 목요일과 오늘 특히 많은 자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자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해당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 잡아드릴게요. 31,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33,0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잡고서 비중 10%씩 나눠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죠. 오늘은 소재 섹터가 유난히도 그동안에 대비했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이 원익 QNC도 CXL 관련해서 묶인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목표 주가 그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3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32,200원이죠. 2차 목표가는 35,000원, 분할 매도 전략 20%니까 그래서 두 개 10%, 10% 이렇게 해서 구간 잡아드렸어요. 익절 라인도 짧습니다. 31,000원 이탈하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희 지윤이님의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또 원익 QNC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같은 전략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서도 지금 종목이 골고루 올라오는데요. IT 종목도 하나 봤고 오늘은 첫 번째 종목도 이 가온칩스였는데 계속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음번 전화 받아볼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도 그럼 이쪽 섹터에서 고민을 갖고 계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마음 AI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9,000원 10%. 29,000원에 10% 네. 들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얼마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목표가가 궁금하시고 시청자님 평소에 좀 매매 스타일을 알려주세요. 짧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냥 길게 보는데 네.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좀 재미 많이 봤어요. 네, 저희 토마토 증권통에 실력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도 좀 뭔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간도 좀 여유는 있으신 것 같고 시청자님 혹시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한 32,000원 정도 가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32,000원. 지금 더 사도 돼요? 그러면은 시청자님 많이 열어두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도 궁금한지, 목표가 얼마인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끊지 마시고요.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은 마음 AI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29,000원에 사셔가지고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아마 직전 고점 부근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32,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안 간다면 얼마까지? 더 간다면 얼마까지? 목표가도 궁금하신 것 같고, 두루두루 알려주세요, 손여래 팀장님. 네,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하신데 굳이 추가 매수하실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뭐 마음 외에도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워낙 뭐 반도체 뭐 좀 저렴하면서 이지만 올라오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뭐 마음 AI가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20% 비중보다는 마음 AI 10%에 묻어두시고 뭐 반도체 기업 몇 프로, 뭐 2차전지 몇 프로, 뭐 로봇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고르게 분산 투자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마음 AI는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기술력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뭐 기업이나 정부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AI에서 만든 챗 GPT나 이제 MS에서 만든 뭐 제미나이에도 마음 AI가 기술력을 제공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뭐 네이버나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음 AI랑 협력을 해가지고 AI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뭐 2년째 마음 AI가 정부에 AI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뉴스 많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이런 계약들이 계약금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실적은 아직은 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고 2021년 11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음 AI가 비중이 5%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음 AI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보통 실적이 미들 언덕이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비중 20%가 돼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마음 AI가 이렇게 성장성 있고 실적을 가시화해 줄 수 있는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실적이 아직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20%까지 실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 5%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도 사실 24,000원 이하 정도 돼야지 추가 매수하시지 현재가로 추가 매수했을 때는 만약에 시장도 주구장창 1주, 2주 연속 상승하지 않습니다. 한 3일 상승하다가 하루 밀리고 또 3일 상승하다가 하루 밀립니다. 그럼 지금 국내 시장 저번 주 목요일, 그다음 오늘 좋았죠? 마음 AI도 지금 3개월 연속 양봉 나왔죠? 수급동이 나쁘지 않죠? 내일 추가 상승한다는 보장? 저는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조바심 갖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눌림목에서 다시 비중을 키우면 된다. 만약에 여기서 또 상승한다? 그럼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쉬어간다? 음봉 나오면서 만든다? 그럼 눌림목에서 비중을 추가하면 된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기술적 바닥, 쌍바닥에서 우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동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면 되고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24,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1,500원, 2차 목표가는 36,000원 잡고서 부디 1차 목표가 강하게 돌파하고 추가 상승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팔자고 하셨잖아요. 지금 손절라인에 24,000원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가격이 오면은 지금 내려가면은 조금 담고 그리고 올라가면 팔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24,000원이 오면은 비중 확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손절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추매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 제가 또 뭐 이제 시청자분께서 꾸준하게 우리 의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을 꺾는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겠죠. 손절가로만. 근데 지금 성장주들의 움직임 좋고 수급 좋으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든 아래든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24,000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 지금은 굳이 사실 필요가 없고요. 위쪽으로 뻗어 올라갈 경우에 31,5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6,000원입니다. 시청자님 답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마무리 지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마음 AI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가을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때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은 조금 좀 에너지가 떨어진 국면이 없잖아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 전화 상담 마음 AI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지윤이님 보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 절파고TV님 왜 안 오시나 했습니다. 이렇게 첫 거래일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올려주신 분이세요. 강병옥님께서 RS 오토메이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4,700원. 그래서 약수익 구간이고요. 10% 정도 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길게 양봉 뽑으면서 그때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 시세를 냈다가 이후에 뻗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손유라 팀장님 의견 알려주세요. 네, 우선 RS 오토메이션을 무시한 건 아닌데 저는 보통 로봇주 매매할 때 이제 좀 순위를 매겨 드리거든요.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조금 아쉽게 이게 RS 오토메이션을 제가 진슈진에서 상담을 했는지 남이따에서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그때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한 2주 지나선가 제대로 큰 콜 다쳤던 종목에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주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 감속기로 갈 수도 있고 휴먼 로봇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성장성 있는 로봇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피로도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감속기로 갑니다. SPG나 SBB테크 이런 종목들. 근데 만약에 정말 성장성을 똘똘 뭉쳐서 뭐 지능형 로봇법, 뭐 공원을 인공지능 로봇이 다닌다, 뭐 이게 어떤 정책 법안이 나온다? 그럼 그때 RS 오토메이션이 움직여요. 그때도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11월 16일에 나온 다음에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그때 제가 이때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상담을 드렸었는데 RS 오토메이션이 12월 18일에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핵심 부품 초소형 정밀 엔코더를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강한 상승세 보여준 다음에 두 턴 미물 때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11선 타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성장성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적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로봇 기업들 중에서 적자 기업이 많은데 RS 오토메이션도 흑자 기록하다가 올해 2분기나 3분기는 적자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로봇 섹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성장성을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고 RS 오토메이션 거래량 실리면서 우상했기 때문에 지지관 이탈이나 저항권 돌파에 따라서 기술적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간혹 조금 강하게 매도를 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고 기관은 꾸준하게 저점을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는 좀 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14,700원이니까 조금 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탈할 경우도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손절가는 14,000원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16,5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이라는 거는 이평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추세 뭐 이런 쪽에? 이동평균선 제가 일봉으로 봤을 때 11선 봤고요. 1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다른 로봇주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은 낮지 않나. 1군의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은 탄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14,700원에 사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14,000원. 위아래로 굉장히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위쪽으로 목표주가 16,5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 정도로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에너지가 좀 좋은 종목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마무리 짓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강병옥 님도 지금 보고 계시네요.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잘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궁금했어요. 오늘이 이전 상장 첫날이었거든요. 포스코 DX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을 뜨겁게 달궜던 포스코가 과연 이 포스코 DX 유가증권 시장에 가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첫날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6% 정도 하락하면서 7만 원 이탈한 채 6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78,800원에 사셔가지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전 상장을 앞두고서 급등을 했다가 이전 상장하고 나서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또 기관은 오늘 많이 샀네요. 어떻게 보세요, 손 팀장님?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나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건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은 사실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신규 상장 종목도 맞고, 이게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까봐 저는 그게 겁이 납니다. 신규 상장 이제 우리 토마토 증권도 시청자분들도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을 며칠 보시나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3일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력이 되신 분들은 신규 상장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나면 3일 안에 이탈하거나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12개월 선행포가 3,500입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50이고요. LS 머티리얼즈가 130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이 밀린다는 거냐 하면서 막 돌을 맞고 그러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건 아니죠. 상장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또 좀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포스코 DX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기대해서 결과에 팔아라 이런 투자 원칙에 입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포스코 DX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DX 오늘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기관이 매수에 잘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왜 파셨나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똑똑해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포스코 DX가 지금 이게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지금 포스코 DX가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450억이 나왔거든요. 450억 기준으로 퍼가 250입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이 제가 정확히 암산을 좀 해볼게요. 정확히는 한 1,300억? 1,300억에서 1,400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3배가 됐죠? 당기순이익이 3배가 되면 퍼는 3분의 1이 됩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차차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12개월 선행포가 약 80에서 100 정도 나왔을 때 포스코 DX를 기계 관련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치현지 관련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기계, 로봇, 공작, 스마트 팩토리로 보더라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업종퍼가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고평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치현지 관련 종목들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포스코 그룹주들도 한 80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한 60대이기 때문에 포스코 DX 그렇게 저평가인 거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은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난 손절 죽어도 못해. 비중 20%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5%다, 10%다. 그럼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비중 20%이시니까 조금 기계적인 대응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나 비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65,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5,000원, 2차 목표가는 8만원 잡고 한 2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 마무리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높게 사신 거죠? 7만 원 위에서. 조금 높게 사셨는데 저는 포스코 그룹주를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대응 전략만 갖추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괜찮은데.
저의 매매 패턴보다는 예. 조금 공격적이셨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일님 종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도 또 때에 따라서 이게 좋은 주식이 아닐 때가 또 오거든요. 단기에 좀 너무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에너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선별해서 실전 투자에 녹여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종목 일단 손절 라인은 65,0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1차 75,000원, 2차 8만원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좀 꾸준히 장중의 움직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상장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포스코 DX 라일림의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 헤라클레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55,500원에 10% 단타로 오늘 들어가셨대요. 오늘 또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몇몇 바닥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카카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6% 넘게 올랐습니다. 과연 오늘 잘 사신 건지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수익권이신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보신다고 하는데요. 네, 제발 좀 카카오가 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를 만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실적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어떤 기업 규모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는 네이버보다 조금 고평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종목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카카오를 자꾸 내보내니까 투자분들께 많은 조금 심리적 타격을 좀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법적 리스크 나온 다음에 그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좀 마무리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뭐 투톱 체제,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뭐 엔터 관련해서 사업,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사업, 그다음에 카카오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신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안정적으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좀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정말 카카오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카카오가 실망을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성장주에 대한 투심 개선과 오늘 앵커님께서 해주신 그 금투스의 폐지 이 뉴스가 카카오에 좀 탄력을 강하게 준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추이 당분간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분할 매도해 보신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57,000원, 57,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59,000원, 2차 목표가로는 61,000원 잡고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카카오를 10만 원 넘게 주고 사신 분도 계세요. 이렇다 보면은 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기도 하는데 또 헤라클레스님은 짧게 사셨으니까 저희가 짧게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하나만 빠르게 더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님 감사합니다. 바로 올려주셨네요.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필에너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곧 연말님. 이제 연초 이렇게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18,740원에 비중 12%입니다. 비중 추가해도 될까요? 이렇게 추가 질문 써주셨는데요. 지금 더 사도 될까요? 네, 비중 12%고 저는 필에너지를 좀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500 뉴스 때문에 좀 너무 큰 비중보다는 한 3%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에너지가 500 뉴스가 다 지나고 상장한 지 1년이 넘으면 한 20%까지는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500 뉴스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비중을 크게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하면 2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설비를 제작하는 2차전지 장비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거고 최대 주주가 필옵틱스고요. 매출처가 대부분 삼성 SDI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는 잠깐 적자가 나왔지만 이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23년 9월에 상장한 다음에 23년 7월에 상장했네요. 그러면은 1, 3, 6,
지금 1개월, 3개월 500 뉴스 끝났고 6개월 차 500 뉴스가 다가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500 뉴스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이래요. 아직 박스권, 바닥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리튬 관련 종목들이 뉴스 나올 때마다 톡톡 튀어오르는 모습이지 뭐 전고체 기업들, 장비 기업들, 뭐 2차전지 소재 부품, 대장급 아닌 종목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큰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18,000원부터 한 17,000원까지 500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근데 피로틱스가 이 500 뉴스를 거치기 전에 빠져나오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00 뉴스를 다 견뎌내고 나서 좀 부득이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계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18,000원부터 17,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되 500 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미끄러지면 그때가 이제 그때 추가 매수를 행하는 가격대다. 그 다음에 500 뉴스 다 그친 다음에 2차 전지 정신 차리고 삼성 SDI 관련해서 수주가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21,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8,000원 잡고 안전하게 시일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종목입니다. 필에너지 이 종목. 그래서 이 보호회수 물량이 어떻게 좀 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짜리 물량 규모가 꽤 많네요. 지금 지분이 한 50% 정도. 네.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1월 15일에 6개월짜리 보호예수 락업 풀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도 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외한다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이때 목표 주가는 1차 21,000원 그리고 2차로는 28,000원까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필에너지 마지막 종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은 또 내일 저희가 부지런히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단추는 예쁘게 꿰는데 그 다음에도 좀 무난할지 내일장 어떤 점 봐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좋은 모습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방 압력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감수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잃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좋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은 좀 상투 매매, 조금 비중을 어기는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기대를 드리는 말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초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뷰보다 긍정적인 뷰가 많아요. 이제 딱 연말 직전에는 좀 긍정적인 뷰랑 부정적인 뷰가 반반이었는데 연말에 딱 도달하니까 긍정적인 뷰가 조금 더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은 이제 단기 고점에 따라서 이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음봉 마감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죠.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 그래서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하는데 그런 악재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언제 팔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판단되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번 주 목요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만 항상 투자는 조심히 하는 것이 맞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분들도 이제 2024년 증시에 대해서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상방에 대한 뷰, 하방에 대한 뷰보다는 상방에 대한 뷰가 많고요. 상방에 대한 뷰라고 하더라도 이 상방 밴드는 증권사마다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을 말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2,700을 말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이 구간을 도착했을 때 돌파할 가능성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섹터 1순위는 반도체였고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은
미국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화요일,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졸트 보고서, 구인 보고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FOMC 회의록 공개가 됩니다. FOMC 회의록을 통해서 1월 31일에 진행하는 2024년 1차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기준금리 방향성, 이런 것도 좀 체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 수익 섹터에 변동이 많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정치 인맥 쪽 보고 있고요. 일본 지진 관련 종목들 좀 변동성이 많이 안 나는데 수급 동향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주일 남다 보니까 조금 차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ABL 바이오나 뭐 인벤티지 랩이나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 좀 기관 순매도 나와서 제가 좀 스윙해서 단기 쪽으로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조금 갈렸습니다. HBM이나 CXL 시스템 수급 동향 좋았는데 주가 탄력 컸기 때문에 단기로 뺐습니다. 그 다음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장비랑 기판 쪽, 전공정 쪽이 이제 좀 낙수 효과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매 잘 못하신 분들은 이쪽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차전지 조금 약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저는 사실 음봉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차전지 웬만한 대장급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손절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업 목적의 신사업으로 2차전지를 추구한 기업은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셔야 되지, 우리가 알만한 기업은 모아가시면 반드시 슈팅이 나온다. 그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이 사서 슈팅 나왔을 때 팔면 되고, 2차전지 업황이 턴하거나 리튬 가격이 턴하면 그때는 드라이빙을 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료 AI, 뭐 AI 소프트웨어, 로봇 등은 기술적 위치 괜찮고 수급 괜찮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쉬운 진단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신 분들, 내 포트폴리오 전체를 바꾸고 싶다. 2024년에 이 포트가 적합할까 궁금하시죠? 포트폴리오 봐드리는 시간 매주 금요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해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두 분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장일 효과라고 하죠. 이 한 해 첫 번째 거래에 상승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한 해 동안의 증시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례한다면 올 한 해 기대에 봄직하지 않을까요? 희망을 본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